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가 꺾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2달 전 영상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계속해서 더 달리냐, 고점이냐 그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결론은 AI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초창기다. 자,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다. 저 그렇게 2개월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샀으면 뭐 엄청나게 또 많은 수익이 났겠죠. 자,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메모리 마켓이 있죠.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 CAGR이 22.61% 상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035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AI가 아직까지는 상승이 되고 있고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3개월 동안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스윙이 되고 있는지 밑에 있는 거 있죠.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것은 SK하이닉스다.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3개월 동안에 일단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자, 그런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던 2개월 동안의 수익률 한번 보시죠. 이건 10월 달입니다.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거 있죠. 요거 이제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니까 거의 한 20% 정도 움직였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2개월 동안 움직인 폭이 82%나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죠. 자,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것이 요거는 일단은 SK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SK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보시면 76%는 올라갔다. 25%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뭐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은 AI가 버블이 아니다. 그걸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AI 버블이면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고 꺾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AI의 수요가 많고 이제 계속해서 판을 짜고 있다. 계속되는 그런 이제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캐치하셔서 그게 맞게끔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 고점이다 이래가지고 여기 털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끝났다. 자,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웨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아직까지는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3사 자체가 가는 이유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AI 메모리가 전쟁이 됐다는 겁니다. HBM과 반도체 3사가 형성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HBM이 그리는 반도체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AI 슈퍼사이클이 도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어디까지 일단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가느냐 저거 일단 차트를 통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라 해서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되고 해서 어디까지 가면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텐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생성적 AI 있죠. 챗GPT 이런 것들의 폭발적인 성장은 데이터 센터의 연상 능력을 극한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AI 핵심의 두뇌라면은 이 두뇌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심장. 자, 그것이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HB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빨리 공급하느냐. 자, 그 문제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D램으로 감당할 수 없는 데이터 변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HBM이 선택이 아닌 필수의 생존 도구가 되었다. 자, 여기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HBM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이제 HBM 시장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맨 충격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 53%,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38%, 그다음 마이크론이 9% 정도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갖다가 논아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HBM이라는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HBM 여러 개의 D램의 칩을 갖다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수직으로 쌓아 올렸고 그다음에 미세 구명을 뚫어가지고 혁신적인 일단 연결한 메모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쌓아 올린 층층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 3사가 지금 이제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HBM의 시장 규모를 본다면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 계속 일단 성장이 계속해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5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2027년도까지는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단순한 메모리 용량의 증가를 넘어서 HBM3라든지 HBM4로의 세대 교체가 시장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의 로드맵을 보게 되면 이 HBM4 있죠. 요거 자체가 2025년도, 6년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래는 뭐 HBM4E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맞춤형 HBM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하면서 로직 다이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에는 AI 전용의 PRM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ASIC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성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현재 시장의 지배자고 엔비디아와는 경고하는 파트너십과 높은 수율을 바탕으로 1위를 수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자본력과 턴킨 솔루션 이런 것들을 무기로 했는서 즉 말해서 메모리라든지 파운드리를 플러스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HBM3 E부터는 역전을 노리고 있다는 것들. 또 마이크론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인 도약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가속화한다. 공급망의 다변화를 원하는 고객사들의 니즈를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가치함으로도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많이 약진될 수 있는 것은 또 삼성이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일단 요건 매출입니다. 매출과 매출의 성장률이라 했을 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매출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2025년도의 성장률이 9.06%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6년도가 되면은 20.72%로 엄청나게 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가고 있는 이야기가 2026년도에 지금 이제 매출의 성장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선행하니까 자, 그렇게 하다가 2027년도 되면 좀 꺾이는 것이 8.39% 정도 꺾인다는 거겠죠. 매출의 성장이 꺾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2027년도에 꺾이니까 적어도 2026년도 초라든지 그때까지는 중순까지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까지 우리가 보시면서 마지노선을 잡아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의 성장이 어디가 꼭지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자체가 이제 2026년도 6월 30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2015년도 12월 달이죠. 17% 정도 상승되고 있고, 그러니까 2015년도 9월 달, 6월 달 보시되면 여기 때부터 시작해서 8%, 17%, 20%, 2016년도 3월 달, 2016년도 6월 달에 30.34%로서 큰 폭의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죠. 매출의 성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분기 실적입니다. 3개월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6월 30일을 갖다 좀 기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올해 초라든지 아니면 1분기까지 상승이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또 아무래도 포모에 쌓였을 때 일부 익절하고 또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요때가 가장 피크다. 아무래도 매출의 성장이 많은 것들이 자,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의 이제 EPS입니다. EPS의 지금 성장률도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2015년도입니다. 요때가 일단 16% 정도 상승했다가 2016년도에 되면은 95%나 상승하죠. YY 기준으로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2017년도 되면은 좀 많이 쪼그라들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EPS의 상승률 자체도 2016년도가 피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순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마이너스까지도 내려오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되고 있죠. 그럼 요때가 좀 피크일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는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2025년도 있죠. 지금 이때가 41%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0년도 가면 49% 조금은 상승되고 있죠. 자, 그러다가 2027년도 가면 17%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2027년도까지는 일단 가는데, 물론 지금 이제 매출의 성장은 이랬는데 성장률 자체가 꺾이는 것이 2020년도가 일단 피크를 치면서 꺾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0년도를 우리가 체킹을 하자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매출과 매출의 성장률 분기입니다. 분기. 2015년도 12월 달에 45%, 2010년도 3월 30일에 70%까지 간다는 주가가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20년도 6월 30일이 52%, 그 다음 52%까지 가니까, 물론 이런 두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물론 70% 갔다 해서부터 바로 꺾인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 9월 달 가면은 조금씩은 매출의 증가가 늘어나 좀 줄어들면서 2020년도 말에는 34%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간다 하더라도 2020년도는 6월 달까지가 되지 않겠는가, 거의 다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초반까지는 달릴 수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의 지금 EPS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15년도이죠. 이때 보시면 91% 정도 올라갔다. 자, 그다음 보시게 되면 56%까지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때보다는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숫자면 25%, 30% 이상이면은 대단한 겁니다. 자,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들이. 자, 그다음에 요 정도 56%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다음은 13% 이렇게 줄어들죠. 자, 그럴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때 성장률이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겠죠. 자, 일단 적어도 2016년도까지는 달릴 수 있는데 그 초창기까지는 충분히 지금 EPS라든지 매출로 봤을 때는 달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일단 매출과 매출의 성장률, 매출의 성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025년도 보겠습니다. 45.85%죠. 그다 2016년도 보면은 97.92%까지 올라가고 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때까지 확 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2027년도 되면은 16%로 꼬꾸라들고 있죠. 그러니까 3, 4가 똑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가 피크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고럴 때가 중요할 때 조심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했던 매출의 성장률이 피크가 되는 것이 2026년도 2월 달입니다. 132%, 그 다음 120%, 그 다음 94%,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64%도 괜찮고, 자, 그런 이유는 두 자리 숫자로 이 정도 증가한다는 것은 이 정도의 기대치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2027년도가 되면 뭐 20% 이렇게 줄어든다. 자,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서 한 2분기 내지는 3분기 그 전에가 아무래도 피크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적어도 중반기 정도는 피크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EPS인데 EPS의 분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연이 아니고 자, 분기를 본다 하더라도 2020년도 2월 달 요때가 416%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이제 376%, 220%, 200%뭐 이 정도까지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다음 2020년도도 116%까지 가니까 괜찮은데 요때가 많이 내려가니까 25%밖에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적어도 요 분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순 내지는 하순 정도 넘어올 때 자, 그때가 피크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분기로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일단 2017년도 그 연으로 봤는데 이거는 분기로 봤을 때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순 때까지가 좀 피크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가 배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8.92 정도 주고 있죠. 지금 모습에서 마이크론 P 레이쇼 자체를 이제 8.92 정도 주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75배수 이런 거 24배수 이렇게까지 주기는 좀 힘들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줄 수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내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1년치 평균 있죠. 자, 1년치 평균 정도를 줄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이 한 11.5 정도 된다. 11.5 정도는 1년치 평균이니까 저 자체는 아마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많이 주면은 11.50까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밸류에이션 있죠. P 레이쇼를 봤을 때 지금 현재가 한 7.67 정도 나타나고 있죠. 1년 동안의 평균을 봤을 때 1년 동안의 평균 한 11.5배수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평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11배수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1.5배수인데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서 11배수 요거 하나 줘보겠고 자, 그렇게 일단 하나 하는 것들 그 다음 두 번째로 본다면 우리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배수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배수를 또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8배수 정도 받고 있죠. 8.92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거는 난객 기준으로 계획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배수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배수 아니면 11배수 정도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좀 터무니없는 거니까 좀 받기는 힘들고 해서 9배수 아니면 11배수 이것이 조금은 정확한 밴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줬을 때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2027년도 걸 갖고 와서 해보면 되겠죠. EPS가 38불 정도 되고 있고 2028년도를 본다면 35배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가 피크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하는 것을 9배수 아니면 11배수 정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가 되면 이거는 조금 불리시하게 본 거고 요거는 일단 평균적으로 본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8.48달러입니다. 38.48달러.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9배수다. 자, 9배수를 줬을 때는 346불까지는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1배수 이거는 상당히 불리시하게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좀 불리시하게 봤다면 11배수.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38.48달러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423불까지 가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9배수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래서 346불까지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모습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34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적정 대비해서 올라가는 폭을 본다면 20% 정도 상승은 여력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만약에 많이 간다면 400불까지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 갈 수가 있다. 그거 자체가 본다면 적어도 한 37%, 뭐 40%까지 상승 여력은 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정하셔서 좀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결론은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027년도 있죠. 그때 EPS 있죠. 그거 자체를 본다면 12,207원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 많이 떨어지니까 이때가 피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우리 적정 주가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한 11배수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1배수. 자, 그래서 12,207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거기다가 조금 더 깊이 쓰셔서 11배수 정도 준다. 그러면 13만 4천 원 정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아무래도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의 모습 속에서 한번 대입을 해볼 것 같으면은 자, 13만 4천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대비해서도 조금 더 상승폭은 있지 않겠는가. 한 16%, 20% 뭐 그 정도의 상승폭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데 한 마지노선은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의 2027년도 거 있죠. 자, 그거 자체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 자체가 지금 이제 97,267원 정도 되고 있죠. 그럼 요걸 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9배수 정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일단 하이닉스는 9배수 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11배수 줬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조금 더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줬고 얘는 성장이 그렇게 가파르진 않기 때문에 9배수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 9배수를 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해도 뭐 엄청난 일단 배수가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97,000 지금 이제 267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9배수 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87만 원대까지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삼성 지금 하이닉스에 지금 이제 여기가 60만 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것이 65만 원대 되겠죠. 이걸 지금 제끼고도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점이 지금 이제 65만 원대니까 그보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장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달릴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SK 하이닉스 있죠. 자, 그런 것들이 꺾이는 시점 자체가 2016년도가 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49% 매출의 증가가 20% 정도 되고 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 자, 그 다음부터는 2017년도부터는 좀 많이 꺾인다는 겁니다. 매출의 성장이 꺾이는 시점이 아무래도 2017년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가 피크가 될 수 있다. 요걸 갖다 좀 주의를 하셔서 거래를 하자. 그것이 지금 이제 메인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